중장년층 및 돈의 흐름이 막혀 답답함을 느끼는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심리와 숨겨진 결핍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세 가지 핵심 심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지출은 늘어나는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열심히 아끼며 사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문득문득 엄습하지 않으시나요? 남들에게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고 착하게 살았고 쓸 거 안 쓰며 모았는데 왜 내 주변에는 정작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열심히 움켜쥐고 있는 당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당신이 진짜 쥐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지폐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은행 통장 잔고만 보며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일 밤 비밀리에 확인하는 진짜 통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는 얼마입니까? 혹시 그 숫자를 보며 매일 밤 남몰래 한숨을 쉬거나 내년 이맘때쯤엔 조금 더 불어나 있기를 막연히 바보고 계시진 않나요? 남들 다 마시는 비싼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사고 싶은 옷 한 벌 꾹 참아가며 정말 독하게 모았는데 왜 내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돈은 늘 나를 비껴가고 조금 모였다 싶으면 귀신같이 큰돈 쓸 일이 생겨서 허탈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매달 월급날이나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 되어도 기쁨은 아주 잠시뿐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말 못할 불안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비밀을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이 모이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당신의 손길이 돈의 숨통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은행 통장의 숫자만 보며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일 밤 비밀리에 확인하고 채워넣는 진짜 통장은 따로 있습니다. 반면 평생 돈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폐 몇 장을 움켜쥐느라 그 돈을 움직이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돈을 아끼겠다고 지갑을 꽁꽁 닫아볼 때 돈은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이 앞으로 아무리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해서 수억 원을 번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전부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평생을 돈만 쫓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집어넣고 절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지출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사치라 여겨 전부 끊어버렸고 경조사비를 아끼려다 평생을 함께한 친척들과도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가장 저렴한 옷을 입고 가장 부실한 음식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오직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구원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똑똑하고 철저하게 부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들이 베풀고 나눌 때 그는 속으로 바보 같은 짓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45을 넘기던 해 전혀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민우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을 때 그의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신뢰를 끊어버린 냉혹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온 것은 돈이 아니라 거대한 고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민우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보란듯이 더 큰 부자로 우뚝 일어선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진입니다. 성진이는 돈이 생기면 그것을 통장에만 썩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사람을 향해 돈을 흘려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대가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고 자신이 얻은 유익한 정보와 지식은 한 털도 남김없이 이웃들과 공유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목숨처럼 지켰으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베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성진이를 보며 저렇게 대책 없이 퍼주다가 언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겠냐며 미련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성진이가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을 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진이의 몰락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선뜻 수천만 원의 거금을 빌려주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아껴둔 최고의 사업 아이템을 가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며 섬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섬진이의 정직함과 편판을 믿고 그가 새로 시작한 일에 기꺼이 단골 고객이 되어 주었습니다. 섬진이는 불과 1년 만에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거대한 부를 거머쥐며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지갑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던 섬진이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그리고 더 압도적인 부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진짜 부자들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은 환경과 운에 따라 언제든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둔 무형의 자산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성진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서 열어젖혔던 그 비밀 통장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부자들은 수백억 원의 은행, 잔고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통장을 훨씬 더 무서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것은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부의 절대적인 순환 법칙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이 비밀 통장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눈앞의 잔고에만 집착한다면 앞으로 당신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은 지갑에 고이지 않고 밑빠진 독처럼 전부 새어나가 결국 가장 가난한 상태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섬진이를 단숨에 나락에서 구원해낸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통장의 실체,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목숨처럼 숨겨온 그 부의 설계도는 이제부터 그 봉인이 해제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내 계좌의 잔고. 하지만 부의 거대한 법칙은 우리의 본능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장착해야 할 개념은 바로 순환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고이면 썩고 악취를 풍기듯 한자리에 멈춰 서서 고여있는 돈은 결국 주인의 인생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돈의 순환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펑펑 쓰고 소비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물질을 매개로 삼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를 유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구 반대편,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남태평양의 거대한 섬들 사이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기묘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백 개의 부족들은 놀랍게도 서로 단 한 번도 전쟁을 벌이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해왔습니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약탈하고 싸울 법도 한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다름 아닌 붉은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와 흰 조개 껍질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독특한 전통을 순환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 장식품들은 음식을 살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실용적 가치가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목걸이와 팔찌를 손에 넣은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자기 방에 숨겨두거나 독점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물건을 받으면 몇 달 동안 소중히 보관하다가 반드시 이웃섬의 다른 부족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해야 했습니다. 목걸이는 시계 방향으로, 팔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대한 바다를 돌고 돌았습니다. 내가 준 물건이 온 바다를 거쳐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물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거친 파도를 뚫으며 쪽배를 타고 이웃 섬으로 건너가 전했던 것은 단순한 조개 껍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당신에게 아낌없이 주듯 당신도 언젠가 나에게 더 큰 신뢰로 보답할 것이라는 믿음의 네트워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환을 통해 깨달았던 겁니다. 내 손을 떠난 선물이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거대한 우주의 법칙을 타고 나에게 더 큰 풍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사회의 부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볼 때 숫자를 보지 않고 관계와 신뢰의 깊이를 봅니다. 그들이 매일 밤 가장 먼저 확인하는 첫 번째 비밀 통장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의 통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행 계좌는 사기를 당하거나 경기 불황이 오면 한순간에 바닥을 드러내지만 신뢰의 통장에 쌓인 적금은 그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통장이 입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칼처럼 지키며 상대방이 기대한 것보다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간 가치를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이 통장의 잔고를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약속 시각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말을 바꾸며 상대방의 귀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동들. 이 모든 행동은 신뢰의 통장에서 가장 비싼 이자로 돈을 출금해버리는 자멸 행위와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 신뢰의 잔고가 얼마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자산을 내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섬진이가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 담보도 없이 선뜻 거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은 성진이의 통장 잔고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섬진이가 신뢰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엄청난 자산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성진이는 평소에 사소한 약속 하나도 어긴 적이 없었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과의 의리를 먼저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뢰의 채권들이 성진이가 무너진 순간 일제히 빛을 발하며 그를 바닥에서 가볍게 들어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진짜 중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신뢰를 쌓는 것만으로 정말 거대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정직하고 착하게 살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약속 잘 지키고 정직한 것 같은데도 왜 누구는 평생 서민으로 살고 진짜 부자들은 폭발적인 자산의 증식을 이뤄내는 걸까요? 그것은 신뢰의 통장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두 번째 통장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정직하게 살면서도 이 두 번째 통장을 활용해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동시에 열어젖히는 엄청난 마법을 부립니다. 당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을 돈으로 바꾸는 이 두 번째 비밀 통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왜 내 삶은 늘 팍팍하고 제자리 걸음일까?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바로 부자들이 목숨처럼 채워넣는 두 번째 통장, 관계의 통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이 약속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담는다면 이 두 번째 통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인 감정과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분명 휴대폰 저장 공간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가득 차 있고 매일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작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지독한 외로운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다들 바쁘다며 핑계를 대고 멀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귀신같이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불쾌하고 씁쓸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차가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관계 통장 잔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통장에 자산을 입금하는 법은 거창한 돈이나 대단한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눈빛 하나, 지친 어깨를 다독이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리고 그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작은 시간만으로도 이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진이가 바로 이 관계 통장의 초고액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아주 사소하게 지나치듯 했던 말 한마디도 기억해 두었다가 챙겼고 타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진심으로 아파했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통장에서 매일 엄청난 금액을 무단으로 출금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는 날카로운 말을 툭툭 내뱉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내 감정을 먼저 배설하며 타인을 오직 내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대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빚을 잔뜩 지고 살아가면 눈앞의 통장 잔고가 아무리 수억 원에 달해도 그 주변에는 오직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당신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도망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도록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거대한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눔의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우주의 본질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타인에게 조건 없이 따뜻함을 흘려보낼 때 그 흘러간 온기가 거대한 자석이 되어
세상의 모든 기회와 돈을 나에게로 끌고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진이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진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진이가 자신들의 마음속에 저축해두었던 거대한 감정의 이자를 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관계의 통장이 터질 것처럼 가득 차 있으면 당신이 아무리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받아쳐 올리는 거대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이 부의 설계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쌓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삶이지만 진짜 부자들의 세계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심지어 당신이 죽어 세상에서 사라진 후에도 자식과 가문의 대대손손 상속되는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마지막 세 번째 통장이 존재합니다. 내 자손들의 운명과 가문의 품격까지 송두리째 결정지어버리는 이 마지막 비밀 통장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정한 인맥이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장, 그것은 바로 편판의 통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뢰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약속이고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감정의 온기라면 편판은 당신이라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남기는 거대한 영혼의 발자국이자 역사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나누는 진짜 이야기가 바로 이 통장의 잔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 가겠다는데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무슨 상관이냐며 고방기를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이 수백억 원의 현금 자산보다 이 평판의 통장을 수백 배 더 무서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장의 잔고는 당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고스란히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편판의 통장을 완전히 파산시키고 그 대가로 대대손손 후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든 인물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쌓아올린 위대한 편판 덕분에 그 자녀들이 인생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주 쉽게 재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평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가문의 운명과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돈은 사기를 당하거나 경기 불황이 오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세상에 새겨진 당신의 아름다운 평판은 그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그 어떤 불황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판의 통장에 거대한 자산을 입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얼마나 스스로를 희생하고 봉사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자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유통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판의 통장이 가득 찬 사람들은 자리를 비워도 그 존재감이 빛이 나며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반면 오직 내 이익과 내 지갑만 채우기 위해 주변을 착취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편판의 통장에 엄청난 마이너스 잔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돈의 힘으로 대접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돈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 혹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비참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더욱 몸을 낮추고 자신의 편판 통장을 채우기 위해 전 세계에 도서관을 짓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불을 환원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철가망 카네기가 죽기 직전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순환시켰던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은행 통장의 숫자를 지우는 대신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파산하지 않을 거대한 평판의 적금을 보란듯이 들어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가 진정한 부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신뢰의 통장, 관계의 통장, 그리고 이 평판의 통장이라는 세 가지 비밀 계좌를 반드시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무형의 자산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돈이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부의 중력이 완성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유독 팍팍하고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면 즉시 가슴을 손으로 얹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지갑만 채우려다 정작 내 인생을 구원해줄 이 세 가지 비밀 통장을 모조리 텅 비워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답답함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신뢰를 지키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훌륭한 평판을 쌓는 것.
그 좋은 말들을 도대체 이 험난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걱정인 순간에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부를 순환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세 가지 통장을 단숨에 가득 채우고 위대한 상생의 기적을 일구어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절벽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단숨에 부의 물줄기를 내 쪽으로 틀어지게 만드는 그 궁극의 생존 법칙과 태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그 위대한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사방이 거대한 바위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땅을 파도 오직 쓸모없는 돌멩이만 굴러나오는 척박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길이 끊겨 고립되고 겨울이면 살을 에어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평범한 땅에서는 대충 씨앗만 뿌려도 자라나는 쌀농사는 꿈도 꿀 수 없었고 고작 해야 바위 틈새에서 감자나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을 겨우 가꾸며 연명해야 하는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이런 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하늘을 원망하고 팔자를 한탄하며 지독한 가난 속에 불행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골짜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음이 넉넉하고 이상하게 부유한 기운이 넘쳐나는 기적의 마을을 일구어냈습니다.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물려받은 척박한 자연 환경은 혼자서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내 밭에 가득한 돌멩이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웃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한겨울 폭설로 고립되었을 때 내가 가진 작은 식량을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옆집이 굶어 죽고 옆집이 쓰러지면 결국 나 역시 홀로 고립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냉혹한 생존의 전쟁터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환경 속에서 골짜기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 법칙을 몸소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지 않는 마음과 상생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바위산을 바라보며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지혜를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었고 옆집에 슬픈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달려가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오히려 가장 단단한 공동체의 자칙으로 승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골짜기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서 거대한 부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내 환경이 나빠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가 불공평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세상과 타인을 원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 찾아올 수 있는 작은 기회의 쌍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함 속에서 내가 먼저 타인에게 무엇을 베풀고 순환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 골짜기 사람들을 수백 년 동안 지탱해온 놀라운 정신을 나타내는 아주 깊은 지혜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것 같다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험난한 자연 앞에서도 결코 욕심내지 않고 세상이 주는 만큼만 취하면서도 얼굴에는 늘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 이 거대한 지혜의 태도는 당장 내일 쓸 돈이 없어 불안에 떠는 당신의 마음을 단숨에 평온하게 만들고 돈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궁극의 자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험난한 바위산 아래에서 묵묵히 세상을 품어 안았던 그들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현대의 자산가들은 이 고대의 태도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 걸까요? 당신의 거친 운명을 단숨에 바꾸고 부의 최정상으로 이끌어줄 이 신비로운 정신의 실체는 이제 곧 드러납니다. 그 신비로운 정신의 실체는 바로 아마노블, 즉 바위 아래 앉아있는 오래된 부처라는 뜻입니다. 외지인들이 그 척박한 골짜기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던 이유는 그들이 거대한 바위산이라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결코 비굴해지거나 탐욕스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친 바위처럼 묵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에게 찾아오는 외지인과 이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온화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만큼만 취하고 이웃과 끊임없이 나누는 그 안분지족의 마음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불안감,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공포심이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욕망과 불안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돈과 기회가 당신 곁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돈은 불안해하는 사람의 곁을 가장 먼저 떠나고 여유롭고 평온한 사람의 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 고대의 지혜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폭락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도 이 암한어불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눈앞의 숫자가 요동쳐도 내면의 평화와 중심을 절대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순환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뢰감을 주고 결국 더 거대한 부의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거대한 바위 하나를 깊숙이 들여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흔들고 가난으로 위협할지라도 내면의 고요함을 지켜내며 주변으로 온기를 흘려보낼 때 당신의 인생에도 드디어 부의 물줄기가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마노불의 정신을 내 삶에 적용하여 당장 내일부터 돈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단 1분 만에 실행 가능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동 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앞서 배웠던 3가지 비밀 통장의 잔고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모른 채 지나치지만 단 한 번의 실천만으로도 당신 주변의 공기와 인간관계를 완전히 재편해버리는 이 절대적인 행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자산가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침대 위에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새 무슨 뉴스가 터졌는지, 주식창의 숫자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확인하며 아침부터 불안과 소비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만에 실행하는 이 기묘한 행동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신뢰, 관계, 편판의 통장 잔고를 한 번에 폭발적으로 늘리는 가장 강력한 부의 마법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아침 1분의 송금 서비스입니다. 물론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매일 아침 주변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이 실행하는 이 1분 송금의 실체는 바로 대가 없는 감사의 표현과 인정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연락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최근 자신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거나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 한 명에게 아무런 용건 없이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난번 당신이 해준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고마움을 아주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적어 보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며 굳이 바쁜 아침부터 왜 저런 오글거리는 짓을 하느냐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메시지 한 통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지 안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 행동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최고의 감정을 선물 받게 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신뢰 통장과 관계 통장에는 엄청난 금액의 적금이 순식간에 입금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영악하고도 아름답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낸 아침 1분의 메시지는 부메랑이 되어 그날 오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핵심 사업 정보나 결정적인 투자 기회, 혹은 인생을 바꿀 만한 거물과의 만남이라는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회를 얻기 위해 억지로 고마운 척 흉내를 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부자들의 이 행동을 따라하다가 결국 비참한 실패를 맛보는 결정적인 함정이 바로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은 바로 보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돌려주겠지라는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하면 즉시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어버립니다. 이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 당신이 쌓아 올리던 신뢰와 관계의 순환은
그 즉시 멈추고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내가 베푼 온기가 저 사람에게서 곧바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가 거대한 부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흘려보낸 온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자나 엉뚱한 경로를 통해 훨씬 더 거대한 부의 폭포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절대적인 법칙을 100%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침 1분의 이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 기꺼이 자신을 돕고 싶어하는 수많은 아분을 거느리게 됩니다. 내가 굳이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 평판과 신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돈과 기회를 내 손에 쥐어주는 완벽한 부의 선순환 궤도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인생의 가난을 완전히 끝내고 진짜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마침표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거대한 부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당장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의 기적을 일으킬 마지막 결론의 문이 열립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산가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슴에 새기는 궁극의 한 문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산가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슴에 새기는 궁극의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남기고 가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내 금고 속의 자산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미소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쥐는 게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얼마나 가치 있게 흘려보냈는가에 대한 성적표와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신뢰의 행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의 은행에 당신의 이름으로 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갑이 아닌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신뢰의 통장, 관계의 통장, 그리고 평판의 통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의 씨앗을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비밀 계좌의 잔고를 채우는 것은 대단한 자산가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 가족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위로, 내일 아침 동료에게 보내는 1분의 감사 메시지만으로도 당신은 즉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선순환의 궤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돈을 쫓아 평생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립되었던 민우의 가난한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향해 마음을 흘려보내 세상 모든 부의 법칙을 스스로 지배했던 성진이의 위대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움켜쥐려던 불안의 손을 풀고 아마노불처럼 묵직한 순환의 미학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돈과 기회는 기적처럼 당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진짜 부자가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 번째 송금을 시작하십시오. 최고의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삶 속에 아낌없이 유통하는 예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